네, 이번 시간에는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학설과 인적자원관리의 환경과 한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문으로서 인적자원관리의 성립 시점은 사실 여러 논하는 사람에 따라서 일치하진 않지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학설 중 먼저 과학적 관리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노동의 합리화라고 볼 수 있죠. 과학적 관리론은 산업혁명에 의한 노동의 기계화가 일단락될 무렵에 인간 노동을 기계화 원리에 의해서 합리화하고 이것에 의해 노동 능률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근로자들의 집단 노동, 다시 말하면 사회화된 노동을 얘기를 하는데요. 집단 노동하에 이루어지는 계획이나 그 외에 관리적 재기능을 근로자 측으로부터 몰수하여 이것을 새로운 관리로서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편으로는 작업 노동에 대해서 시간 연구에 의해 최단 시간 내 최대량의 작업 방법을 도출해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과업제도를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차별적 성과급제, 직능적 직장제도 등 독자적인 임금제도, 그리고 관리조직 등 여러 제도를 고안해냈습니다. 이 과학적 관리의 기초가 되고 있는 시간 연구를 창시한 사람이 테일러이기 때문에 작업의 과학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현재 작업 분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학문적으로는 산업공학의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 노동의 과도한 기계적 합리화로 인해서 비난을 받지만 특히 노동조합에 의해 인간의 기계화 즉 자본가를 위한 제도라고 격렬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즉 근로자의 지식 및 숙련을 인위적이고 강제적이고 계통적으로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테일러 시스템 혹은 과학적 관리법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론인데요. 인사관리론은 노동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사관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적자원 관리가 아니고 티드와 멜트칼프 등의 인사론에서 기점으로 인사관리론이죠. 인사관리론의 기점으로 인사관리학파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사관리론 생성의 계기와 특징을 다음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론은 일부 그 비난에 이제 대응하면서 인간 노동의 다른 측면을 취급하고 노동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직접적인 동기는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한 노동력의 부족이고 또 이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간 요인을 고려하면서 노동력의 유효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적재의 발전과 발견이죠. 적재의 발견과 적소회의 배치가 관리과제가 중심이 되고 그 시작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테일러 시스템과 같이 직접 근로자에게 많은 과업을 부여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욕구에 호소하는 것에 의해서 노동 능률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진전하여 근로자의 노동 능력, 노동의사, 노동 조건 등 노동의 제요인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노동 능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재적소의 원칙을 원리로 한 인간적 요인에 근거한 인사관리는 과학적 관리법으로부터 일부 진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 관리론의 얘기를 할 텐데요. 인간관계 관리론은 노동의사와 관련된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은 세계 대공황과 뉴딜 정책 속에서 노사관계 문제로서 그 관심이 증대되게 되었습니다. 집단으로서의 근로자와 기업의 일체감을 요구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의욕 및 협동의식의 육성이 중심 과제로 등장하게 되죠. 인적 자원의 능률과 질서의 유지, 그리고
향상을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및 관리 조직에 있어서 공식 조직의 존립 방안도 지적하면서 바로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비공식 조직, informal organization이죠. 비공식 조직이 직장의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무엇인가? 그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견해에서 보는 것은 바로 기업은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시스템 그리고 감정의 시스템으로서 고찰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경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물적이든 또 기술적 조직과 인간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그 구성원들이 개인과 사회적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적 조직은 비공식 조직과 공식 조직으로 포함되는데 이 전자는 바로 능률과 코스트의 논리에 들어간다면 후자는 감정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초기의 인간관계론의 응용과 구체화는 업무 외의 영역에서 치우치고 말았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발성, 창의, 집단을 구성하는 경향 그리고 감정의 논리와 같은 이들 성향들은 기업에 있어서도 일종의 부산물, 다시 말하면 방치한다든지 처리를 잘못하면 폭발하는 위험물에 불과했고 인간관계론적 제기법은 이 위험한 부산물의 상태를 측정하고 어떠한 형태로서 나름대로 무해화한다든지 나름대로 방산시켜버리는 부산물 처리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론은 능률의 논리를 부정하거나 또 변혁한다든지 하는 의도는 없었고 이것에 대한 저항을 배제와 완화라는 보완적 역할을 만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에 대한 문제는 그 후 사회학 또 심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행동과학으로 받아들여지게 됐고요. 위험한 부산물로서 생각되는 것이야말로 오늘의 기업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변화하고 또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 능력에 대한 것 곱하기 노동 의사다라고 한다면 과학적 관리로는 노동 능력의 증진을 추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추구함으로써 말미암아 노동 자체의 합리화만을 진전시키고 또 인사관리로는 노동의 수동적 요인이 노동 능력을 또 인간관계로는 노동의 적극적 요인인 노동 의사를 각각 제1차적인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럼 간단하게 행동과학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과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인간관계론 이후에 전개된 관리론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다라고 보는 것이죠.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본질적으로 심리학의 별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행동과학은 인간의 행동을 욕구 충족 행동으로 이해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1960년대의 이후의 인적자원 관리론은 바로 이와 같은 일괄해서 행동과학 인적자원 관리론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적자원 관리론의 발전을 이렇게 얘기했죠. 전사기, 생성기, 발전기, 그 다음에 전개기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전통적인 관리과정론에서 인적자원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적인 인적자원 관리론은 1960년대 이후에 행동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는 그 조직 행동론의 발전과 더불어서 인적자원론과의 그 쇠퇴, 다시 말하면 그 인적자원 관리론에 볼 때 쇠퇴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영역이 있지만 조직 행동론과 인적 자원 관리론은 완전히 별개의 학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 경영의 조직이 있고요. 그 경영의 조직 속에 보면은 나름대로 물적 기술적 조직과 인간 조직이 있죠. 인간 조직을 보면 개인과 사회적 조직 그리고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이런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특별히 비공식 조직은 감정의 논리와 근로자 측면에서의 감정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환경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관리의 환경을 살펴보면요. 인적자원 관리를 하나의 개방 시스템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그 환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가 함께 질문해야 되겠죠. 프렌치는 조직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는 인적, 문화적, 그리고 기술, 자연자원, 경제적 요인, 규제 기준, 그러한 시장 이런 식으로 외부 환경을 정리할 수 있고요. 내부적인 환경은 조직에 대한 것인데요. 리더십 스타일, 경영 이념, 조직 문화, 조직 풍토, 금전적 자원, 그 다음에 기술적 물리적 자원, 의욕적 행동과 팀워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보면은 효율성과 효과성, 개발과 참여자의 만족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규제에 대한 예를 든다면 법률, 법원의 결정, 그리고 행정규칙도 또 조직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영향을 미치고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한 의미를 갖는데 마지막으로 그 조직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계없이 시장은 기업의 이익과 또 장기에 걸친 긴 기간이죠. 장기에 걸친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시장의 요구라든지 이용자의 반응을 측정해서 시장의 선호에 맞춰 시장의 선호죠. 선호에 맞춰서 적합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활동이다 라고 보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1-3을 보면요. 조직업체 요인 모델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왼쪽에는 외부 환경이 있고요. 거기는 인적자원, 문화적 요인, 요인의 기술이죠. 그 다음에 자연자원, 경제적 요인, 규제기준, 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것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인적자원 관리라고 하는 경영이념, 조직문화, 조직풍토, 의욕적 행동과 팀워크, 구조, 기술적 물리적 지원, 금전적 지원, 리더십 스타일 이런 부분이 연결되면서 효과성,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효율성, 개발, 참여자의 만족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이 시스템들을 머릿속에 잘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표에서 본 거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외적 환경의 요인은 문화, 법제, 노동시장, 사회, 기술, 내외의 경쟁, 그 다음에 노동조합, 이해관계자, 집단, 정부 이런 부분이 바로 외적인 환경의 요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내적인 환경의 요인은 뭘까요? 기업의 문화, 그리고 현행 조직에 대한 규정, 노동에 대한 협약, 조직의 임무, 직무, 조직 편성 이런 부분들이 내적 환경의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기술이 전문화됨에 따라서 일반 라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점차 부적당하게 되면서 직접 조직의 장이 통제권을 보좌하는 인적자원 전문 부서에 위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자의 자의에 기초해 인적자원의 처리를 맡긴다면 인적자원 관리의 객관적 공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각 관리자 또는 조직의 각 부문 간에 파벌이 존재할 때는 유기적인 인재 활용을 실현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각 관리자의 인사 부문에 대한 전문 기술의 습득에는 한계가 있고 부단한 개발과 연구에 전념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각 관리자가 빠지기 쉬운 정실주의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하나의 인적자원 관리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보면은 기본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는 직무관리와 인적자원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와서 보면은 확보관리에서는 채용관리, 인사이동, 개발관리에서는 인사평가, 교육훈련, 개발 및 경력관리, 그 다음에
밑에서 왼쪽에 보면은 보상관리가 있는데 거기는 임금관리, 복리후생관리가 있고요. 유지관리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이직관리, 노사관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나 토론 있을 때는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